조가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12월 16일 오후 4시입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서 저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이뿐 아니라 장동혁 대표가 발탁한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당내 고름을 짜내야 한다.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 아니 저런 사람들이 저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자,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이분의 발언을 살펴보기 전에 아니 이런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직을 맡고 있다고요? 그것도 당무감사위원장? 제가 왜 이런 사람들이라고 했느냐?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의 윤 어게인 세력입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로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었느냐. 지난 6월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던 분입니다. 결국 당시에 기각당했었죠. 이뿐 아니라 2023년에는 사전투표 관련해서 헌법 소원까지 냈다가 지난 10월 역시나 기각당한 분입니다. 자, 이분이 어떤 주장을 했느냐. 사전투표 용지에 찍히는 바코드에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 용지를 통해서 누가 사전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 다 알 수 있다. 이런 망상에 사로잡혔던 분입니다. 이뿐 아니라 선거 시스템 해킹이 쉽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해킹을 통해 유령 유권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 전부 음모론 망상이죠.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사람이 지금 당직, 그것도 당원 게시판 사건을 조사하는 당무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다고요. 자, 이분 윤 어게인 세력이라고 했는데 세이브 코리아에서 하는 집회 날마다 장동혁과 함께 단상에 올라서 마이크 잡았던 분입니다. 당시 어떤 주장을 했느냐. 12월 3일부터 혁명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의 법복을 벗겨야 한다.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정말 전한길, 장동혁과 함께 윤 어게인 세력의 핵심 인물이 지금 이런 당직을 맡고 있다. 그러니 지금의 장동혁 체제가 이건 대표적인 윤 어게인 음모론 세력들의 집합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이 당무감사위원장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역시나 한심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15일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고 인자가 그로 말미암아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단속하지 않아서 사람을 받아 죽인다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인자도 죽일 것이다. 자, 이렇게 썼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을 인용해서 쓴 글이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지금 당원 게시판 조사 대상이 된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친한계 세력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데 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경고를 받았음에도 단속하지 않았으면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 인자도 함께 죽일 것이라고 명한다. 위험성이 드러났음에도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재난이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고의다. 우리가 소유 관리하는 것들 중에 받는 버릇을 가진 것은 없는가? 혹시 이미 경고를 받지는 않았는가? 그런데도 단속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자, 이런 글을 썼는데 누가 봐도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친한계를 겨냥한 발언이죠.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그 세력을 들이받기 좋아하는 들이받는 버릇을 가진 위험 세력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무감사위원장이 이렇게 사적인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도 되는 겁니까? 이분 아니라 이분은 지난 9일 기습적으로 어떤 그 국민의힘의 그 공보팀을 거치지도 않고 비공식적인 루트로 기자들에게 뭘 뿌렸느냐.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당원 정보를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실명, 주소, 전화번호 뒷자리, 게다가 탈당일까지 이렇게 당원 정보를 그냥 기자들한테 유출시켜 버렸는데 이거 개인정보법 위반이죠. 정당법 위반이죠. 이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이 아니 들이받는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이런 저질스러운 이런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니 뭐가 더 위험한가요? 지금 국민의힘 그 당헌이죠. 당헌 아마 총칙 제2조가 헌법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
지금 뭐가 더 위험합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으면서 계엄을 옹호하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런 세력들이 위험한가요? 아니면 익명으로 운영되는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김건희 욕하는 글 몇 개 쓴 거, 그게 위험합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당무감사위원장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전혀 균형 감각이 없는 이런 발언이나 하고 앉았죠. 도대체 지금 이 장동혁 체제 국민의힘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때부터 또 통일교 게이트까지, 아니 아무리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걸 이슈화 시켜줘도 못 받아먹는 게 장동혁 체제죠. 그래놓고 당원 게시판 그 논란이 대체 뭐라고 이걸 이런 사람한테 맡겨서 이걸 감사한다고요? 그리고 이 당원 게시판 사건은 이미 지난해 11월 당 사무처에서 전수조사까지 해서 다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문제가 됐었던 게시글 1000건을 전수조사해서 그 중에 한동훈 전 대표 가족으로 추정되는 글 중에 정말 문제가 되는 윤석열, 김건희를 아주 수위 높게 비판한 글은 12건에 불과했다. 이걸 그 결과를 다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욕한 게 왜 문제가 되죠? 욕했어야 마땅한 거죠. 이건 애국당원 아닙니까? 이런 당원들 표창하지는 못할 망정, 아니 익명으로 운영되는 게시판에 글을 쓴 걸, 그걸 색출해가지고 무슨 징계를 주겠다고요? 도대체 이런 발상 자체가 어떻게, 이게 공산당도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자,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한낱 당원 게시판 사건이 뭐라고 여기에 매몰돼서 누구를 쳐 죽이니만이 이런 발언까지 나온다는 것. 그러니 대체 윤어게인 음모론 세력들이 이런 짓을 벌인다라는 거죠. 아니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죠? 계엄을 옹호했죠. 탄핵에 반대했죠.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서부지법 난입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지금 이미 탄핵 당해서 감옥 가 있는 대통령을 받들면서 윤어게인을 외치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당을 이렇게 당직을 주면서 당의 중요한 업무를 맡길 수 있냐라는 거죠. 자, 한 사람 발언 더 보겠습니다. 장해찬, 정말 장동혁 대표가 또 꽂아 넣은,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꽂아 넣으신 장예찬 부원장,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은 당내 오래된 고름 같은 문제다. 연내에 고름을 째고 나면 새해엔 당 외부 문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당의 오래된 고름 같은 문제라고요? 아니 진짜 고름이 뭐죠? 지금 국민의힘에 진짜 고름 같은 존재 누굽니까? 아니 한동훈 또는 친한계로 볼까요? 아니면 장동혁 세력으로 볼까요? 한동훈 전 대표로 볼까요? 아니면 윤어게인 세력이 진짜 고름일까요? 장해찬 부원장 또 이렇게 말합니다. 1년이 된 당원 게시판 문제에 진상규명을 하지 않는다면 고름이 안에서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말 누구나 무슨 얘기라도 할 수 있는 당원 게시판 글을 가지고 진실 운운하고 진상규명을 얘기한다라는 게, 이게 무슨 정말 코미디를 보는 것 같죠. 자, 감사 결과에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도 가능하다는 말이냐? 진행자가 이렇게 묻자 이렇게 말하네요. 한동훈 씨는 진작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에 어떤 징계를 내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자, 이렇게 답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 정치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들이받는 소는 쳐 죽여야 한다. 정치하지 말아라. 당내 고름 같은 이런 문제다. 이런 발언까지 나옵니다. 아니 윤어게인들의 입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었던 사람들의 입에서 아니 누가 누구를 향해 고름 운운하는지 너무나 한심하게 짝이 없고, 정말 국민의힘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황당한 발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